자기가 밟아온 길들은 앞유리가 아니라 백미러를 통해 볼 때 더욱 분명하게 이해된다. 미국 기업인 랜디 코미사의 말입니다. 디나 실리그는 20살 무렵 좋은 대학원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자신의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학교를 쉬기로 했죠.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유를 만끽했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인근에 있는 생물학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씩 겨우 들르다가 이윽고 매일 그곳으로 출근하게 되었죠. 그렇게 9개월이 지난 후 그녀는 이제 대학원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비록 조금 돌아서 가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디나 실리그,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의 저자, 스탠퍼드대 의대에서 신경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에 경영학부에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대해 강의하는 그녀의 특이한 이력은 20대 초반의 이런 방황에서 싹이 튼 것인지도 모릅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비록 조금 돌아가더라도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잘못된 사랑의 대표적인 생각을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에리 프롬은요, 사랑은 하나의 팀이다 라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성적 만족이 곧 사랑이다 라는 생각 역시 붕괴된 사랑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롬에 따르면 이런 생각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널리 퍼졌다고 해요. 성적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테크닉을 알려주는 책자, 가이드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적 만족이 극대화되면 사랑이 저절로 충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의 뿌리는 프로이트에 있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가 늘 억압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음껏 풀어내면, 즉 본능에 충실하여 욕구를 만족시키면 정신적 건강과 행복이 따라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얼핏 들으면 왠지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프로이트의 이런 생각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데는 역사적인 흐름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우선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관습, 그러니까 사랑, 자유연애 같은 것은 없이 관습에 따라 집안끼리 결혼해야 했던 그런 엄격한 관습에 대한 반발이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또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마음껏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무조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프로이트적 사고방식과 결합하여 폭발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이트적인 생각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잘못된 사랑의 구체적인 형태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팀의 정신, 상호 관용 등에 대한 강조는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것들이다. 이에 앞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은 상호 간의 성적 만족을 만족스러운 사랑의 관계, 특히 행복한 결혼의 토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불행한 결혼의 원인은 결혼 상대자들이 올바른 성적 적응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어졌다. 실패 원인을 올바른 성행위에 대한 무지, 곧 한쪽 또는 쌍방의 잘못된 성적 테크닉에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불행한 부부를 돕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올바른 성행위에 대해 가르침과 조언을 주면서 이 테크닉을 따르면 행복과 사랑을 갖게 될 거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랑이
성적인 쾌락의 산물이라는 것이고, 두 사람이 서로 성적으로 만족시킬 줄 알게 되면 그들은 저절로 서로 사랑하게 되리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면 공장에서 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 역시 해결하게 된다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던 환상에 따른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초적 가정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진실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다. 사랑은 절대로 성적 만족의 결과가 아니며 성적인 행복은 오히려 사랑의 결과에 가깝다. 사랑은 상호간의 성적 만족에서 따라오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프로이트에게 있어 사랑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현상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험에 의해 성적인 사랑이 최대의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 결과 성적인 사랑이 사실상 모든 행복의 원형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성관계의 과정에서 행복을 찾고 에로티시즘을 자기 삶의 핵심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억압된 목표를 가진 사랑은 사실상 본래는 감각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었고 인간의 무의식적인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러하다. 그렇다. 이런 식의 통속적인 생각과 프로이트의 개념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관습에 대한 반발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결정한 두 번째 요인은 자본주의 구조에 바탕을 둔 인간의 개념이 널리 퍼졌다는 거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경쟁적이고 상호간의 적의로 가득 차 있음을 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로 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증명했고, 둘째로 다윈주의자들은 적자 생존이라는 생물학적 법칙에 의해 증명했으나, 셋째로 프로이트는 인간이 모든 여자를 정복하려는 무한한 욕망에 쫓기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질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상호 질투와 경쟁은 비록 이러한 질투와 경쟁을 해야 할 필요가 모두 없어지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끝으로 프로이트의 사상은 19세기에 유행한 전형적인 유물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사람들은 모든 정신적 현상의 근원을 생리학적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프로이트는 사랑이나 증오, 야심과 질투 등을 여러 가지 형태의 성적 본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모든 본능적 욕구에 대한 충분하고 억압되지 않은 만족만 있으면 정신적 건강과 행복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임상적인 결과들을 보면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생활을 무한한 성적 만족에 바친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도 행복을 획득하지 못했고 대체로 정신병적인 갈등이나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모든 본능적 욕구에 대한 완전한 만족은 행복의 기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정신조차 보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프로이트 사상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본주의 정신에 일어난 변화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정신은 절약을 강조하는 데서 낭비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 메시지가 바뀌었다. 어떠한 욕망이든 그 충족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 모든 물질적 소비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분야에서도 주류의 메시지가 된 것이다. 이런 프로이트의 사랑 개념은 19세기 자본주의적 관점에선 가부장적 남성의 경험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상호 성적 만족으로서의 사랑과 팀워크로서 고독으로부터의 피난처를 꿈꾸고자 만들어낸 사랑은 현대 서양 사회에서의 사랑의 붕괴, 사회적으로 유형화된 사랑의 병리학적 두 가지 표준 형태다.
이에 따라 어떠한 구체적인 잘못된 사랑의 형태들이 있는지 앞으로 살펴보겠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호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혼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작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